이번 주는 IPO 시장이 풍성했습니다. 청약 종목도 많았고요. 상장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 리뷰를 해보겠고 다음 주는 또 어떤 일정들이 대기돼 있는지 IPO 시장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공모가 투자클럽,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 대여는 없는데 또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거래소, 우리 증시들, 대형주들 다 이렇게 뭐랄까 어렵게 가는데 개별주, 테마주 이런 애들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일단 공모주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일정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땠는지 다시 좀 보시죠. 이번 주에는 상장이 총 5종목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니너스였고요. 수요일에는 비트나인과 많이들 기다리셨던 디어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오 엘리먼트와 ITI즈가 신규 상장을 했고요. 다음 청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약은 4종목 있었습니다. 트윈이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바이오 옵트로가 청약의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목요일, 금요일 RBW 그리고 마인즈랩 2종목 있습니다. RBW하고 마인즈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청약 2일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약 쪽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은 지난 이 시간에 딱히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하셨는데 그동안의 수요 예측 결과라든지 청약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견에 좀 변화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먼저 트임 같은 경우 여기는 인공지능 관련된 검사 설비 전문 기업인데 나름대로 경쟁률이 2,200대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뭐 증거금도 7조 6천억, 공모가가 한 22,000원인데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 한번 더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옵트로 얘는 역시 경쟁률이 68대 1이에요. 이런 애들은 아마 이제 공모가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마인즈랩하고 이제 RBW 오늘까지인데, 자 마인즈랩 얘도 이제 AI인데 아까 투임 쪽에서 경쟁률이 높았고 이 뭐랄까 기업을 분석했을 때 투입만한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마인즈랩은 조금 열애될 가능성이 있고 RBW 이쪽에 우리 장 끝나고 청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단 지금 이 DOU, 이 엔터라든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그런 데로 살아 있어요. DOU가 지금 그 3거래일째 지금 이전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RBW 뭐 길게 볼 건 아니지만 영상 및 컨텐츠 제작 업체고 걸그룹 마마무 소속사라고 하는데 한번 뭐 더블 정도는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더블 정도는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주에는 뭐 관심 가질 게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 끝나고 한번 우리 RBW 청약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는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 결과가 1000대 1도 안 됐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고 RBW는 굉장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쟁률 좀 봐드릴게요. RBW가 비례 경쟁률이 2300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 배정 받으시려면 2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마감은 한 주 받으시려면은 배정 금액이 한 5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좀 예상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 마인즈랩은 수요 예측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시들해서 그런지 지금 비례 경쟁률이 100대 1도 안 됩니다. 두 곳의 증권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두 종목 RBW 핫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상장 시장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 상당히 좀 많았는데 디어유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DOU 따상 들어갔죠. 상한가를 그냥 장중에 한번 살짝 건드렸는데 그 다음날 변동성이 거의 20%나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신규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샀는데 10% 빠지면 앵간해 가지고는 못 버텨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10만 원 샀어. 한 주 샀어.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를 변동하든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크게 들어간 거는 별로 못 먹고 제가 무시하고 뭐 이 정도 없어도 돼 이런 것들은 꼭 크게 먹는다고 하소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왜? 큰 돈이 들어가면 조금만 변동이 줘도 나도 모르게 자꾸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은 금액은 빠지면 에이 뭐 냅둬
그러다 보면 또 지가 알아서 또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DOU 일단 오늘 차트 계속해서 고점 만들어 간다라는 건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냥 뭐 이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 저점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차익하든지 손절하든지 하시고 깨지 않으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더 들고 가봐도 좋은 거예요? 네네네네네. 뭐 일단 자꾸 네. 어제 고점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건 네. 조금 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는 이 공모주 같은 경우는 첫날 뭔가 좀 액션을 취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요즘의 흐름 가운데서 엔캠도 그렇고요. 원준도 그렇고 첫날에 더블의 상한가 가격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이 공모 청약 종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게 왜 이러냐면 그쵸. 거래대금이 없어요. 아,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큰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수급 나름대로 좀 돈 좀 있다는 애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엔캠 이런 애들도 보면 나름대로 2차 전지 계속 간단 말. 그러면 같이 붙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애들이 또 한번 깨져버리면 엄청나게 아파요. 예, 아프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애들 매매할 때는 입절가를 잡고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아우 손절했더니 막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절 손절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커서는 안 돼요. 비중이 커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진짜 10% 빠지면은 내가 손절할 거야. 그러면 10% 진짜 빼가지고 손절하니까 11%까지 갔다가 그냥 또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주식의 방향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진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 만들어 놓고 오늘 개파락하는 거 보면은 이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탁한가 알 수 있고, 공모주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첫날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첫날 모든 게 결판 나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 종목 가니까 다른 종목도 가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항상 주식을 할 땐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맞춰서 내가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가니까 다른 것도 가겠지. 그러다가 안 가고 오히려 옆으로 계속 빠져버리면 아주 낭패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 가운데서 지니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공모가를 상회하고 또 큰 수익 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IPO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상장하는 종목군도 있거든요. 다음 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다음 주에는 총 3종목 있습니다. 청약은 한 2주 정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일정 없고요. 다다음 주도 리츠 종목 정도만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장 3종목 트윈 수요일이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바이오옵트로하고 LH 올원 리츠 이렇게 2종목 있습니다. 날짜 많은데 웬만하면 동시 상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3종목 있고 그중에서 뭐부터 볼까요? 네, 우리 트윈부터 봐야죠. 네, 네. 일단 뭐 제가 하자고 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약률이 2,000대 넘었다라는 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경쟁률이 있다라는 건 주가 상승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주식 시장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뭐 상장일 날 유통 가능 물량도 한 26.89%, 그러면 어느 정도 경쟁흥에 있어서는 더블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뭐 아마 뭐 10% 20% 그때 흐름에 따라서 뭐 상한가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우리 한번 더블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우리 NH 오런 리츠. 지금 리츠 시장이 의외로 또 뜨거워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에서 매매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라도 받자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리치 보면은 최근에 리치 시장이 4년 동안 한 5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졌는데 결국 이 리치라는 건 일단 부동산 요 관련돼 가지고 편입해서 연 5 내지 7%의 배당을 줘요. 얘네들은 뭔가 기업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게 주요 목적인데 우리 그 NH 오런 리치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한 453대 1. 이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SK 리치 이런 종목군들 봤을 때 분명히
그거하고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요 종목도 우리가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리치도 상장해 놓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쭉쭉쭉쭉쭉. 그래서 NH 오런 리치 같은 경우도 당일날보다도 오히려 한 2, 3일 SK 리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얘 보면은 정확하게 이 장대양봉 이 중간값을 딱 지지해 줘요. 그러면 여기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력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예요. 딱 치고 올라가, 딱 치고 올라. 그럼 그 다음부터 결국 요거를 첫날에 고점을 치고 가게 되면 한 더 간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결국 이 고점 칠 때 비중 확대. 여기서는 1차 매수 치고 요 고점 치면 한 번 더 사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죠. 그러면 비중 축소하면서 매도 자리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상장까지 저희 들여다봤습니다. 트윈은 원래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더블의 상한가 가격으로 잡으면 57,000원 정도 되는데 요즘에 더블의 상한가까지는 좀 힘드니까 더블 정도까지만 내다보자 이런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리츠, NH 오런 위치입니다. 이 종목 공모가 5,000원, 리츠는 다 5,000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업사이드를 바라기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IPO 시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